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아라히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라히야, 미안해. 오빠가 오늘 너무 많이 마셨어. 집에 가기 싫대. 내 집에 재워줄 수 있어? 제발. 아라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애원처럼 흘러나왔다. 아라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라율의 좆바 그 남자, 민준. 이미 몇 달째 아라율의 삶을 채우고 있는 그 존재. 아라히는 왜 이런 부탁을 들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입에서 바라서가 새어나왔다. 그래, 보내. 내가 기다릴게. 아라히는 28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라율과는 이웃집 소꿉친구였다. 아라율은 항상 밝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여자였다. 학교 다닐 때부터 둘이 붙어 다니며 여름이면 한강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겨울이면 명동 거리를 누비며 쇼핑을 하곤 했다. 한국의 바쁜 삶 속에서 그런 우정이 아라히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최근 아라율의 삶에 민준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다. 아라히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걸 느꼈다. 왜일까? 그냥 친구로서의 걱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민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2시였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마워, 아라히 씨, 유리가 많이 부탁했어.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라히는 소파에 이불을 깔아주며 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아라율이 왜 그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아라히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편히 쉬어요. 물 좀 드릴까요? 아라히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괜찮아. 그런데 너희 둘이 정말 친해 보이네. 유리가 너 얘기 많이 해. 내 인생의 절반이라고. 그 말에 아라히의 심장이 다시 철렁했다. 절반? 나머지 절반은 내가 차지한 거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아라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아라히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아라율이 웃으며 다가왔다. 아라히야, 나랑 같이 있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라히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고 말았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상쾌한 얼굴로 일어났다. 어제 고마웠어. 유리한테 잘 말할게.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아라히와 대화를 나누었다. 평범한 이야기, 서울의 교통, 최근 K-드라마, 김치찌개 레시피. 하지만 아라히는 그의 눈빛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르는 걸 느꼈다. 너도 예쁜 애 유리랑 닮았어. 그 말에 아라히는 웃음으로 넘겼다. 우린 소꿉친구라서 그래요. 민준이 떠난 후 아라히는 아라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왔어. 괜찮았어. 아라율의 목소리는 밝았다. 고마워, 아라히야. 오빠가 내 덕에 살았대. 다음에 같이 밥 사줄게.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쓸쓸함이 밀려왔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날 오후 아라히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보았다. 홍대 거리의 젊은이들이 비를 피해 카페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곳으로 날아갔다. 아라율과 둘이서 그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던 날들. 아라히야, 나중에 둘이 여행 가자. 제주도 가서 바다 봐. 아라율의 그 약속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민준이 끼어들었다. 퇴근 후 아라히는 홀로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조깅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라유라, 너는 나한테 뭐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아라율이었다. 아라히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 오빠가 바빠서. 나 혼자 심심해. 아라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올게. 둘은 익선동의 작은 골목 카페에서 만났다.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그곳은 서울의 현대와 옛것이 공존하는 아라히가 사랑하는 장소였다. 아라율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안겼다. 오랜만이야. 요즘 바빠서 미안. 아라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너 행복한 게 제일이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아라율의 직장 이야기, 민준과의 데이트 에피소드. 오빠가 어제 내 집에서 재우게 해줘서 고마워하더라. 다음에 셋이 같이 먹자. 그 말에 아라히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셋. 왜 나까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카페를 나서며 아라율이 갑자기 아라히의 손을 잡았다. 아라히야, 너 없으면 나 어떡해. 항상 고마워. 그 손의 온기가 아라히의 가슴을 녹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둘이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었다. 아라율의 머리카락이 아라히의 어깨에 스쳤다. 그 순간 아라히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녀는 조용히 아라율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돌아온 아라히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도 내 손을 잡았어. 하지만 이 손은 나만에게 아니야. 펜 끝이 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그녀의 마음을 비추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답지만 외로운 사람에게는 더 잔인했다. 며칠 후 그 사건이 벌어졌다. 아라히는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래픽 작업이 마감에 쫓겨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니 이미 자정이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라율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아라히야, 나 오늘 울고 있어? 오빠가. 이상해. 도와줘. 아라히의 심장이 덜컹거렸다. 급히 택시를 잡아 아라율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라율이 눈물범벅으로 서 있었다.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아라율의 원룸은 작은데 민준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재킷, 신발, 빈 소주병. 무슨 일이야? 아라히가 물었다. 아라율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다른 여자랑 찍힌 사진 봤어. SNS에 올라온 거. 클럽에서 아라히는 핸드폰을 받아 들었다. 민준의 팔에 안긴 여자, 웃는 얼굴. 그날 아라히 집에서 재워준 그 밤 이후의 사진이었다. 언제 찍힌 거야? 어제. 오빠가 친구 만난다고 해서 아라율의 어깨가 들썩였다. 아라히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남자, 왜 아라율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유라, 그만 울어. 내가 곁에 있어. 그녀는 아라율을 안아주었다. 아라율의 눈물이 아라히의 블라우스에 스며들었다. 그 온기가 아라히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라율이 중얼거렸다. 아라히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내 탓 아니야? 그놈이 잘못한 거지. 밤이 깊어지자 아라율은 지쳤다. 아라히야, 오늘 여기 있어줄래? 혼자 무서워. 아라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침대에 누워 어렸을 적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나. 초등학교 때 둘이서 학교 뒤편에서 꽃다발 만들어준 거. 아라율이 웃었다. 아라히도 미소 지었다. 응, 내가 왕관 만들어서 나한테 씌워줬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라, 나야. 민준. 아라율이 벌떡 일어났다. 가지마. 아라히가 말렸지만 아라율은 문으로 향했다. 뭐야? 이 시간에? 민준의 목소리가 취해 있었다. 미안해, 유라. 사진은 오해야.
그 여자 그냥 지인인데 문이 열리자 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아라히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라히 씨도 있어? 미안. 그날 내 집에서 민준이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아라율이 소리쳤다. 오해. 그럼 왜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 나 바보였어. 민준이 다가서며 아라율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사랑하잖아, 너를. 아라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준이 아라히를 노려보았다. 너 미쳤어. 이건 우리 일인데. 우리. 당신이 배신한 거잖아요. 아라히가 일어섰다.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라율이 민준을 밀치며 울었다. 나가. 당장.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아라율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라히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유라. 이제 끝났어. 그날 이후 아라율은 민준과 헤어졌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라히는 매일 아라율을 챙겼다. 출근길에 커피 사주기, 주말에 한강 산책, 심지어는 아라율의 좋아하는 떡볶이집 데려가기.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작은 배려가 아라율의 마음을 녹였다. 아라히야, 너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아라율이 말했다. 아라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아라히는 아직 털어놓지 못했다. 어느 가을날 둘이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며 서울의 가을 단풍이 펼쳐졌다. 예쁘네. 아라율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라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보았다. 너도 그 말에 아라율이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바람소리가 케이블카 안을 채웠다. 아라히야. 아라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라히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라, 나. 말끝이 흐려졌다. 타워에 도착하자 둘은 자물쇠를 걸었다.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를 새기며. 그 순간 아라히의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라율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유라, 민준이랑 잘 돼. 좋은 남자 만나야지. 아라율은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한숨이 들려왔다. 그럼 소개팅 할까? 이웃집 딸이 좋은 사람 있대. 한국 가정에서 딸의 결혼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였다. 아라율은 전화를 끊고 아라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또 오나 피곤해. 아라히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날 밤 아라히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얼마나 고독할까? 그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유라, 내가 너를 지킬게.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아라히와 아라율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준의 배신 이후 아라율은 아라히에게 더 의지했다. 둘이서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따뜻한 호떡 냄새. 아라히야, 이거 먹어봐. 아라율이 호떡을 베어 물며 웃었다. 아라히는 그녀의 입가에 묻은 설탕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 둘 다 잠시 멈칫했다. 고마워. 아라율의 뺨이 붉어졌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민준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유라,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내가 변할게. 아라율은 삭제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아라히야, 오빠가. 후회한다고. 아라히의 가슴이 아팠다. 유라, 그놈 믿지 마. 또 배신할 거야. 하지만 아라율은 한 번만 더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아라히는 홀로 집에 돌아왔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는 안 돼? 다음 날 아라율은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유라, 사랑해. 그 사진은 실수였어. 민준의 말에 아라율의 마음이 약해졌다. 정말. 응, 약속할게. 그들은 다시 키스를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우연히 지나가던 아라히가 목격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카페 앞에서 서서 눈물을 삼키며 도망쳤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소리 내 울었다. 유라, 왜? 아라율은 민준과의 재회를 후회했다. 그 키스가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라히의 손길이 떠올랐다. 남산에서의 자물쇠, 호떡을 먹던 그 순간. 아라히야, 미안해. 그녀는 아라히에게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아라히야, 나야. 문 열어줘. 아라히는 문을 열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유라, 아라율이 안겨왔다. 미안해. 오빠랑 다시 만났어. 하지만 후회해. 내가 더 소중해.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왜 그랬어? 아라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회가, 엄마가, 남자랑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 아라율이 고백했다. 아라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라, 너 사랑해. 친구 이상으로 침묵이 흘렀다. 아라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눈밖의 눈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내렸다. 하지만 이 사랑은 시련을 맞이했다. 아라율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유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날카로웠다. 한국에서 그런 건 가족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아라율은 울며 아라히에게 왔다. 엄마가. 싫대. 아라히는 그녀를 안았다. 유라,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둘이서 인사동의 찻집에 갔다. 전통 차를 마시며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에도 이런 사랑 있었어. 우리처럼. 아라율이 말했다. 아라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역사는 깊어. 민준의 반격도 있었다. 그는 아라율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다. 너 미쳤어. 그 여자랑. 나한테 돌아와. 아라율은 차단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 아라율 씨, 요즘 이상하네. 여자친구 생겼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둘을 짓눌렀다. 아라히는 유라, 같이 떠나자. 제주도로 오라고 제안했다. 아라율은 자직은. 가족 때문에 라고 망설였다. 어느 날 아라히의 생일이었다. 아라율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작은 아파트에 꽃과 케이크. 생일 축하해. 내 사랑. 아라율의 말에 아라히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너 덕에 살아. 그 밤 둘이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아라히가 속삭였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아라히와 아라율의 사랑은 피어났지만 뿌리는 여전히 약했다.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졌다. 유라, 집에 와. 이야기하자. 아라율은 명동집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엄마, 나 진심이야. 아라히는 내 인생이야.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손잡고 사는 게 쉽지 않아. 이웃들, 친척들 눈치 봐야 해. 아라율은 울었다. 엄마도 우리 사랑 이해해줘. 집으로 돌아온 아라율은 아라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조금 이해하려 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아라히는 그녀를 안았다. 기다릴게.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공공연해졌다. 친구들 사이에서, 홍대의 카페 모임에서 둘이 손잡고 앉아 있는 걸 보며 친구들이 속삭였다. 예쁘네. 응원해. 하지만 사회의 편견도 있었다. 거리에서 낯선 시선, 저런 게 요즘 유행이야. 라는 중얼거림. 민준의 마지막 반격이 왔다. 그는 아라율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다. 아라율이 이상해졌어. 도와줘. 소문이 퍼졌다. 아라율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아라율은 눈물을 삼키며 사표를 냈다. 유라, 아라희가 달려와 안았다. 내가 도울게. 같이 새 출발하자. 둘이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보았다. 여기서 새 삶 시작해.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둘이 일했다. 아라희는 디자인 프리랜서로, 아라율은 카페 바리스타로. 바다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아라희야,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다라율이 말했다. 아라희는 웃었다. 응, 약속 벚꽃이 아닌 제주 유채꽃 아래서 둘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가족은 아직 멀었지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유라,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라희 씨한테 잘해. 눈물이 고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둘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익선동 골목에서 한옥 카페를 열었다. 아라율이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이 찾아들었다. 커플 사장님들 예뻐요. 한국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의 수용, LGBTQ 커뮤니티의 지지. 하지만 여전한 도전도 있었다. 뉴스에서 보이는 동성애자 차별 소식. 둘이서 TV를 보며 안겼다. 우린 강에. 다라희가 말했다. 여름, 한강 축제에서 둘은 춤을 췄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아라희야, 사랑해. 아라율의 속삭임. 아라희는 키스했다. 나도. 그들의 사랑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서로를 선택한 용기. 한국 사회의 틈새에서 피어난 꽃처럼. 시간이 흘러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축하해, 딸들아. 아라희와 아라율은 손을 잡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을 비췄다. 그 사랑은 영원했다.